허니엔제이는 사랑이니까. 안녕하세요, 허니엔제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허니엔제이가 이제 생기기 이전 저의 원래 하던 일을 이제 새롭게 좀 접목을 시켜서 허니엔제이 사업 방향성을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허니엔제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뭐 쇼핑몰을 차려야지 하고 차린 게 아니에요. 계획의 일부분이 쇼핑몰이 있어야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쇼핑몰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영업사원 출신입니다. 하이땡땡 전자땡땡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가전제품 판매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제가 이제 가전영업을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코웨이 영업사원으로도 한 몇 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웨이로만 승부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대리점으로 제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리점 영업팀장으로 지금 활동 중이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가 어려운지라 명함을 들고 찾아가던 영업은 이제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SNS 매개체들을 통해서 지금 영업 활동을 하는 중이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수기를 저는 컨설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정수기 컨설팅 들어보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정수기 컨설팅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 식당 같은데 들어갈 때 보통 고가형 정수기를 많이 영업사원들이 신청을 하기 유도를 하죠. 맞습니다. 비싼 제품이 되어야 돈을 벌겠죠. 비싼 아이스 정수기, 비싼 스탠드형 정수기가 들어가야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수기 영업사원들이 보통 고가형의 모델들은 많이 컨택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수기를 구매한다. 그러면 보통 비싼 정수기가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저렴한 정수기가 안 남냐? 그건 아니에요. 좀 덜 남겠죠. 그러면 고가형의 정수기를 넣게 되면 매장 사장님들한테는 지원을 좀 해드릴 수 있겠죠. 대신 이 매장 사장님들이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매장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부분에 정수기 렌탈료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로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 운영비적인 부분을 고려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모든 거를 컨설팅을 하고 정수기를 설계를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가는 식당들 중에 뭐 명륜진사 갈땡 이런 유명 브랜드들 있죠. 백종원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프랜차이즈들. 자, 손님들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근데 거기에 용량이 작은 정수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손님들한테 물을 빨리빨리 제공을 해드리고, 물은 보통 물통에 담잖아요. 담았는데 손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또 이제 밖에 나가면서 정수기가 보이면 물을 드시는 고객님들도 계신데, 이 용량이 작다 보면 아무래도 시원한 물을 못 드시겠죠. 그러면 그런 거 하나가 이제 그 매장에 대한 이미지로 부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게의 규모에 따라서 정수기 컨설팅 해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가게는 당연히 비싼 정수기 컨설팅 합니다. 예. 비싼 거 컨설팅 해요. 5만원 6만원짜리 정수기 있어요. 예, 그런 거 컨설팅 해요. 근데 매장 매출이 적게 나오는 가게, 배달 매장에서 아이스 정수기 필요하다고 아이스 정수기 컨택을 한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차라리 만약에 작은 매장에 아이스 정수기 꼭 넣고 싶다 하시면 정수기 그냥 저렴한 거 하시고 제가 지원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제빙기 구매하세요. 제빙기 지원금 받아가지고 제빙기 구매하세요. 그게 그 사장님들한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물론 번거로울 수 있어요. 제빙기 집에 아이스 정수기를 쓰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게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마시지만 얼음 넣어서 먹는 경우 여름철 말고 있을까요? 그 여름철 때문에 비싼 그 정수기를 써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대형 매장들 그런 데는 이제 얼음물을 달라 하시는 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넣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되죠. 예. 그런 매장,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매장들, 그런 매장들에 정수기를 설치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매장에 비싼 정수기,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 그렇게 원하세요. 그리고 지원을 많이 받게끔 원하세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 고객님께 맞는 정수기 접수까지 해드리면서 저는 불편사까지 다 들어드려요.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AS 접수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물론 제가 수리는 하진 못하겠지만 접수 이런 거는 고객님들이 못하시겠다 하면 제가 대신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접수 절차, 물론 제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고객님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주로 됩니다. 그렇지만 가벼운 문제점들이나 가벼운 AS, 제가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직접 나가서 제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다 잡아드려요. 제가 실은 이제서야 오픈하는 거지만 정수기 설치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정수기 해체 방법, 설치 방법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해가지고 제가 정수기 설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치를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설치 방법부터 해체 방법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 방법도 알고 있고요. 예. 정수기 필터 교체 방법,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방법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모르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왜냐하면 할 줄도 모르는데 판매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처리를 못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고객님들께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었을 때 이 가전영업, 렌탈 영업에 바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 못 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실사례로 많이 나오죠.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렌탈을 하고 있는데 보통 고객님들 에어컨 설치비가 어떻게 돼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설치비 절대 말 못 해드립니다. 예. 왜 말 못 해드리냐? 냉난방기. 자, 냉난방기가 가장 크게 쉬운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용에서 이제 콘센트를 꼽는 타입이죠. 가정용이라기보다 콘센트 꼽는 타입은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평수 때가 30평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 설치비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설치비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편의에 따라서 설치비를 안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전제품 이제 관련해 가지고 주변 지인분이 이 냉난방기 설치를 하신다. 그럼 설치비 안 책입니다. 왜? 지인이니까 그냥 밥밖에 사주고 해주면 돼요. 다만 이제 지인이 아니라고 하면 설치비 냉난방기는 30평 이상 무조건 발생되고요. 그 미만도 발생될 확률은 높습니다. 예.
높아요. 에어컨도 뭐 50대 50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이,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냉난방기 설치 관련 업에 종사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안 생깁니다. 예. 웃자고 한 농담이지만, 예. 그런 특이 케이스 제외하고는 무조건 설치비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에어컨도 뭐 기본 배관 안에서 설치가 되면 되겠지만, 기온 배관이 넘어가면 그 배관만큼 또 배관 연장하고 충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비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이야기 못하고요, 브랜드별로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영업사원이 있을 거예요. 설치비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랬다가 낭패 보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깨차고 있기 때문에 저희 허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부분을 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다 도와줍니다. 냉장고도 이제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딤체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김치냉장고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많아요. 그래서 설치 기사님 갔다가 설치 안 돼가지고 반품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기사님들도 시간 낭비, 그리고 영업사원도 시간 낭비, 예. 그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제품 사이즈별 재원은 뭐 100%는 다 외울 수 없어요.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본인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저희 허니제 같은 경우는 정수기 컨설팅, 이제 업소용 컨설팅이라고 하죠. 자, 업소용 컨설팅을 해드리는 업체예요. 가정용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가정용은 크게 컨설팅이 필요가 없고요. 업소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 보니 이제 업소에는 컨설팅을 해서 들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누구냐? 자, 저희가 저희 고객님들을 위해서 먹방 유튜브 채널을 하나 또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유튜브에 검색해서 확인하셔도 나오는데, 테이스티 마스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테이스티 마스터의 의미는 뭐냐면요, 테이스티가 맛이에요. 맛이고, 마스터, 최고 권위자죠. 자, 맛에 대한 마스터가 되자는 의미로 테이스티 마스터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자, 이 테이스티 마스터 채널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님들 뿐만 아니고 저희가 먹었을 때 맛있는 이제 그런 장소들을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요. 지금은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맛집을 못 돌아다니고 있지만, 또 조만간 이제 요 사정이 좀 풀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풀리면 또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맛집도 소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쇼핑몰 하는 줄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쇼핑몰을 하는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대표입니다. 네,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허니앤제이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삼성, LG 이런 것처럼 브랜드예요. 쇼핑몰이 아니에요. 자, 저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아주 작은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인데 이거를 중소기업으로 키우고 저는 대기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겠죠. 그리고 허황된 자신감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허황된 자신감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제가 14년 했어요. 이제 와서 오픈드리지만 14년 동안 시스템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 팔기가 좀 어려워요. 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옛날에는 올려놓으면 주구장창 물건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쇼핑몰 하시는 대표님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올려놓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예, 광고비 써야 돼요. 광고비 안 쓰고 저는 하고 있잖아요. 예, 광고비 안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광고비도 아깝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는데, 이 조금 더 움직이는 부분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써서. 대신에 저는 광고비를 안 쓰는 대신에 제가 몸으로 때웁니다. 예. 쇼핑몰 하면 편할 줄 알죠?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면 편합니다. 직원 써서 하면 되고, 직원도 잘하는 직원 뽑으면 되고, 경력 직원 뽑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돈을 버는 게 쇼핑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고, 대표도 알아야 됩니다. 돈만 있어서 하신 대표님도 오래 못 가요. 정말입니다. 이거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혹시나 직원을 썼는데 이 직원이 실수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커버가 돼요. 커버가. 근데 돈만 써서 하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커버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모아놨던 자본으로 돌려서 메꾸고, 모아놨던 자본으로 돌려서 메꾸고 하다 보니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쿠땡에서 물건을 몇 억씩 팔았는데 자금 선언이 안 돼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문을 닫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쿠땡을 하다가 안 합니다. 지금 왜 하느냐, 쿠땡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쿠땡을 하면서 자본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자, 쿠땡을 하면서 자본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려고 하면요, 기본 쇼핑몰에서 매출이 100억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쿠땡 하셔도 됩니다. 예. 왜? 3달 정도 늦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무리 없잖아요. 예. 근데 그처럼 이제 작은 기업의 대표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하루하루가. 예.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빨리빨리 모을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좀 길게 돌아왔는데요. 어쨌든 저희 허니앤제이에서 렌탈을 컨설팅을 다 해드리고, 옵션 컨설팅도 다 잡아드리니까 저희 허니앤제이 오셔가지고 카카오 채널 있죠? 예, 그쪽에 카카오 채널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 오픈 계획이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 주시고 정수기 컨설팅 해주세요. 경산 대구 쪽 인근이면 제가 직접 가서 컨설팅 잡아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이다, 대전이다, 세종이다 이러면 제가 시간 날 때 무조건 갑니다. 예, 가요. 왜? 고객님들과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고객님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저희 허니앤제이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금도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브랜드를 만들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아, 이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사의 신 은현자 대표님 정말 만나보고 싶거든요. 네. 이분이 요식업의 신이지만 이 쇼핑몰의 신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핑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전수를 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제가 또 팬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오시면서 이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이 불쌍하다는 개념보다 장사로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 네. 불쌍하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불쌍하다 표현을 조금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저는 불쌍한 놈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에 좀 습관적으로 이제 달린 표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제 은현장 대표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공격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나가시는 모습, 예, 그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팬이었지만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직접 혹시나 이 영상을 대표님께서 보신다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노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영상 영상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 제가 좀 입이 조금 턱이 아픈 관계로 좀 말을 얼버무렸는데 어쨌든 뭐 저희 허니엔제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 팔로우, 구독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